네, 오늘 첫날이라서 한번 더 올려봅니다. 잊지 않으셨죠? 먼저, 욕심과 두려움을 통제하는 법을 스스로 배워라. 두 번째, 시장이 제공하는 단서를 찾는 훈련을 하라. 그것이 이제 첫 번째였고요. 챕터 2는 금융 전문가들이 부를 쌓아가는 비결입니다. 이거는 그 이제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틀렸다. 전문가들이 부를 쌓는 비결, 기술적 접근이 왜 중요한가, 차트 기본 용어 익히기, 차트 읽기의 기초, 이렇게 5가지인데요. 원래는 이게 챕터 1인데 이제 챕터 1의 1장, 2장인데 제가 챕터 2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 최적의 타이밍을 요게 이제 2020년도에 참 제가 새로 번역한 거고 2007년도에 번역했던 거 중에 없던 거. 굉장히 투자 철학서이고 이 사람 구루입니다. 구루. 슈텐바인슈타인 자체가. 그래서 금융 전문가들이 부를 쌓아가는 비결을 보게 되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을 분석하고 어떻게 그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지 정확히 배워보자. 물론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어렵지도 않다. 한 가지 방식으로 밀고 나가라. 한 가지 방식으로 밀고 나가라. 지난 25년간 나는 나만의 접근 방식과 통제 방식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나의 욕심과 두려움을 통제하는 방식, 내가 시장에 접근하는 방식, 그 접근 방식과 통제 방식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이거는 몹시 중요하다. 이번 주에는 재무제표 신봉자가 되었다가, 다음 주에는 유튜브 신봉자가 되었다가, 그 다음 주에는 증권회사 브로커의 신봉자가 되었다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추세 분석가가 되라. 주식이건 차트건 추세 분석가가 되어라. 어떤 달에는 이 지표를 따르고 다음 달에는 저런 지표를 따르는 식으로 바꾸지 마라. 일단 시장을 제대로 읽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 방식에 따라서 투자하는 법을 어느 정도 익혔다면 초지일관 그 한 가지 방식으로 밀고 나가라. 만일 그렇게 했는데도 당신이 실패한다면 그때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 그러나 방법을 바꾸기 전에 자신이 처음 선택한 방법을 제대로 익혔는지, 내가 선택한 방법을 내가 제대로 익혔는지 먼저 확인해 봐야 된다. 단지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 이런 이유로 상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진짜 제대로 된 방법을 쉽게 던져버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뭐 금리, 이자율, 외환, 환율, 무슨 경상수지, 무역수지, 그런 펀더멘탈보다는 시장을 관찰하라. 신문에서 오늘의 재무 상태나 오늘의 그 기업의 뉴스 같은 펀더멘탈을 읽고 그 정보에 따라 투자하면서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건 불가능하다. 재무제표에 근거한 펀더멘탈이라는 아주 건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이 방식은 사실 많은 투자자들에게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이다. 많은 사람들이 펀더멘탈 찾는다고 자료 뒤지고 숫자 만들고 그거 재앙을 일으키는 방식이다. 그런데도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를 처음 하는 사람은 이 방식을 따른다. 초보 투자자가 취하기 쉬운 소량의 독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런 독약에 이미 중독되어 있다. 나의 목적은 당신으로 하여금 그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시장은 항상 예상을 벗어나기 마련이며 주식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펀더멘탈을 파는 것이다. 이 펀더멘탈이라는 것은 재무구조의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같은 걸 일컫는 말인데 우리나라도 IMF 경제위기 때 펀더멘탈은 좋은데 단지 외환이 부족해서라는 말을 나라에서 많이 했죠. 보통 기업의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무슨 단기순이익, 경상이익, 영업의 이익, 영업이익 이런 거를 통칭하는 용어, 숫자로 표현되는 것을 펀더멘탈이라고 합니다. 소위 빅뉴스라는 화려한 이름에 휘둘리지 마라. 그리고 은밀한 뉴스에 휘둘리지 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뉴스가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대로 해석하려면
우리는 좀 더 기술적인 방법을 알아야 한다. 미래를 제대로 예측하는 통찰력을 얻고 싶다면 당신은 딱 두 가지를 봐야 된다. 가격과 거래량, 주식 가격과 거래량, 코인 가격과 거래량, 부동산 가격과 가격과 거래량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기술적인 접근법이다. 그런데 기술적인 접근법을 우리가 구사하려면 우선 배워야 할 법칙과 언어가 몇 가지 있다. 불행히도 일반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전문 거래자조차 기술적인 분석을 마술이나 점성술, 그 아줌마들이나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사실 이 기술적인 분석은 과학이라기보다는 예술에 가깝다. 그러나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다 피카소가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런 차트 책을 보는 분석가가 전부 대단한 탁월한 차트 분석가가 될 수는 없다.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다. 미국 최고의 쿼터백도 모든 패스를 완벽하게 하지는 못한다. 쿼터백이라는 거는 이제 미식 축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미국 최고의 쿼터백도 모든 패스를 완벽하게 하지는 못한다. 당신이 내리는 결정이 항상 옳을 수는 없다. 다만 당신은 내가 가르쳐주는 방법을 꾸준히 하다 보면 당신의 승률은 점점 높아질 수 있다. 전문가만 알고 있는 비법 하나를 가르쳐 주겠다. 꾸준히 이익을 내고 손실을 재빨리 회복할 수 있다면 50% 이하의 승률로도 시장에서 부를 쌓아갈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전문가도 늘 정확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커다란 부를 쌓을 수 있는 것은 꾸준히 이익을 내는 법과 손실을 재빨리 메꾸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꾸준히 이익을 내는 법과 손실을 재빨리 메우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 이건 내 판단이 틀렸네. 아, 이건 내가 잘못 봤네. 라고 해서 버릴 때는 확실하게 버려야 되는 거죠. 앞으로 손실을 보는 상황에서 어떻게 당신이 대처해야 되는지도 알려줄 텐데 손실을 잘 만회하는 방법만 알아도 당신은 돈과 이익을 지킬 수 있다. 당신은 또 다른 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금융 전문가들이 부를 쌓아가는 비결입니다. 오늘 한번 2번 올려볼게요. 초반이니까요. 고맙습니다. 아참,